반도체 산업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이기도 합니다. 아래쪽에서 이제는 전 CEO가 됐죠. 팻 겔싱어가 과거 50년은 석유 매장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앞으로 50년은 반도체 공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이 대만과 이렇게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결국은 거기에 TSMC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주요국들은 이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국가의 전략 자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도 TSMC의 최첨단 공정 반도체 팹은 반드시 이제 대만에 짓도록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에 구축하려고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이런 GPU라든가 HBM이라든가 이런 AI 반도체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붐을 타고 우리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난 한 2년 반 동안에 기업 가치가 8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AI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또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AR, VR 또는 로봇, 드론과 같은 우리가 흔히 이제 미래 핵심 산업, 미래 신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결국 핵심도 바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반도체 산업은 짧은 기간에 메모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는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대외 환경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 리스크들이 불거지면서 산업 자체가 중요한 변곡점에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최근에 AI 붐을 타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이 기업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요 과실들은 주로 이제 미국이나 대만, 즉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 두 기업은 트릴리언 달러를 넘는 그런 기업 가치를 시현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아까 우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역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 사업 환경 측면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기술 우위 약합니다. 먼저 메모리부터 보시면 우리 해외 메모리사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있는데, 이 해외 메모리사와의 기술 격차가 사실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거의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고요. 이거는 D램, 낸드 공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이런 이제 미국이 견제를 받으면서도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D램을 하고 있는 CXMT 같은 경우에 D램 캐파가 굉장히 빠르게 보시는 것처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기준으로 점유율이 작년에 10.1%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하이엔드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 쪽에서도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압도적인 1위가 TSMC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도 계속 이제 TSMC와의 그 삼성 파운드리가 점유율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EQ 기준으로 보면 62.3%였는데 상Q 1분기 만에 64.9%로 TSMC는 증가를 했고, 삼성은 11.5%에서 이런 단자리 9.3%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점유율 격차는 당분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 사실상 3나노 공정이 지금 현존하는 가장 선단 공정, 최신 공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3나노 공정의 주요 고객들을 사실상 다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점점 4나노에서 3나노 이렇게 노드를 이전해 가면서 점점 TSMC의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TSMC의 거점도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캐파 측면에서도 앞으로 TSMC의 점유율이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반도체 패권 경쟁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 우수 인재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와
실제로 공급 가능한 인력의 공급, 이 수급의 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이제 이 현장에서는 좋은 인력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인력의 질적 저하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들이 이런 의대 선호,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이게 공학 기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 우리 반도체 관련 학과들에서도 정시 최초 합격자들이 상당수가 또 미등록하기도 하고, 또 이 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이 공학보다는 의대 진학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반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인재들이 주로 공학, 특히 반도체 분야로 진입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인력들이 결국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분야의 인재 전쟁들이 이제 격화되면서 인재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부족한 국내의 우수한 이 반도체 인력들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사례들, 기존에 이제 그 국내에 반도체 기업에 있던 인력들도 해외로 가는 그런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이제 정부가 곧 출범을 할 텐데, 이런 정책 방향이 과거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런 보조금 중심에서 관세 중심으로 이 변화될 가능성도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미국 팹을 지으면서 받기로 약속했던 이런 보조금의 지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들 간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이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과 같은 자국 기업 우선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될 때 우리 해외 기업으로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씩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미중 분쟁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바이든 정부, 그다음에 트럼프 2기를 지나면서 미국의 대중 제재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한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방어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만, 최근에 보시면 지난 12월부터는 미국의 그 견제에 즉각적으로 핵심 광물 수출 금지라든가 또는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같이 조금 더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이 이렇게 강대강 구도로 계속 치달을 경우에 그 중간에 있는 그 한국 기업의 피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말하자면 이제 국가 청력전 구조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각국들은 이런 규모와 타이밍, 이런 것이 핵심인 반도체 경쟁에서 정부가 아예 판을 주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지원 수준은 지금 여야가 전부 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아직 없고, 미국이나 EU,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이런 총 이 실질 지원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쟁국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기업과 동등한 경쟁 요건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충분히 투자를 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커질 텐데, 이런 부분도 정부와 국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기업과 함께 완화하는 것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 파운드리 현실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TSMC와의 기술 격차 또는 이제 이익의 격차, 매출의 격차,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파운드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운동장에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좀 고려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한 차례 일몰 기간을 연장해서 지금은 27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결정에서부터 양산 개시까지 최소 한 3, 4년 이상 소요되는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호흡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앞으로의 3년 이런 게 아니라 한 10년 이상의 좀 장기적인 좀 연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액 공제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15%로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투자 세액 공제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R&D 설비 투자, 우리 연구용 팹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팹에 대한 세액 공제에는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상향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건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세액 공제율의 상향 또는 이제 법 개정까지 끝까지 지원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삼성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선단위로 갈수록 이 기술 개발에 이 리소스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조금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선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2, 3년, 그중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우리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빠르게 미국이나 일본을 추격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적시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들보다 야근을 하면서 또는 주말 근무를 하면서 훨씬 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요. TSMC가 과거에 이제 10나노 경쟁에서 인텔 그리고 삼성을 제치고 부상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R&D 인력을 24시간 풀로 교대로 근무를 시키면서 꺼지지 않는 실험실, 이걸 만들었던 그 나이트워크 프로젝트라는 것이 거의 결정적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충분히 지금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고액 연봉의 이런 첨단 R&D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또 특례 조항 신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런 이제 TSMC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원들이 R&D 인력들이 새벽까지도 근무를 하고 주 7일 근무를 하고 평균 근무 시간이 주에 80에서 한 100시간 정도 됩니다. 이런 기업들과 우리가 협력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됩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것이고, 우선은 좀 급하게 이제 지금 특별 연장 근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이 특별 연장 근로에 지금 현재는 이제 3개월 단위로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실 필요가 있고, 또 인가 절차도 조금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입니다. 지금 국내 여러 가지 혼란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반도체 지원 정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거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서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TSMC하고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캐파 경쟁에서도 계속 이제 TSMC가 훨씬 더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도 저희가 빨리 캐파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2030년 이후에는 이 평택단지 부지가 소진되는 상황으로 지금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기에 적기에 팹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지만 끝까지 우리가 이걸 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민원 이슈 해결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특별 법안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것은 한국의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 과정에서 우리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중국에 팹들이 있는데, 이 팹들이 지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최신 장비들이 지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장비 반입, 주로 미국산 장비, 그 일본산 장비, 이런 장비들이
막힘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도 미중 이런 패권 경쟁의 과정에서 중간에 낀 한국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중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고 기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국 어디든 이런 이제 그 접근성이 제한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큰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으로 중국에 빼서 또는 이제 수출 과정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